안녕하세요. 은광여고 국어 수업하는 김지인입니다. 전 이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광여고 내신 시험의 오해와 진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좀 이해를 했을 때 올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왜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하고 관리하고 자료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내신 시험의 어떤 오해와 진실, 이거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은광여고 여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좀 꼼꼼해요. 그래서 컷이 좀 높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학교 또 이제 은광여고 할 때 사실 가장 좀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게 인원수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은 인원 때문에 내신 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이제 그거에 대해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 이쪽 대치권에서 시험 난이도를 좀 따져보고 하면 한 중상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많이 어려운 학교들에 비해서는 할 만한 정도다라고 좀 놓은 건데요.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좀 점수를 좀 적어놨죠.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30문항이었고요. 1컷이 93이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을 좀 넣어놨어요. 이렇게 제가 넣어둔 이유는 1학기 중간 때 1컷이 93이 나왔잖아요. 93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국어 시험에서 10%긴 했지만 10%가 됐어도 1컷이 막 한 95, 6 이상 나온 학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처음 시험 때 93점 정도면 괜찮다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학기 기말 때 학교 쌤들이 조금 방심을 하셨던 건지 비슷하게 조금 수월하게 냈던 게 있는데, 그랬더니 또 1컷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97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학기가 조금 중요해요. 2학기 때, 2학기 중간이죠. 딱 시험 시작했을 때, 수업 시작하는 그때 학교 쌤들이 이번에 2학기 때 국어 시험 진짜 어려울 거다, 약간 작정하고 냈다라는 얘기를 막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도 수업 때 막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엄청 어렵다는데 어떡하냐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학기 중간 때 32문항 나왔죠. 이때 2학기 되면서 문항수 2개씩 늘었고요. 근데 1컷이 95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 이때 밑에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았어요. 은광여고가 원래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가 아닌데 이때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1컷이 97로 또 올랐어요. 97이면 사실 하나 틀리는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얘기를 하려고 좀 넣어둔 거기는 한데, 아이들의 실력이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좀 봐야 돼요.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 좀 보려고 넣어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험 범위는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이라고 넣어놨죠. 사실 그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까지는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기말 때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넣어놨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시험의 어떤 이제는 좀 약간 굳어진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문학이랑 문법이 메인이에요. 그거 제일 많이 내시고요. 근데 지금 그 선택 과목이 사라졌죠, 수능에서. 근데 그 이전 했던 그 선택 과목 때 화법과 작문 있잖아요. 그 화법과 작문의 지문을 계속 내십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 친구들도 이제 바뀐 시험 형태로 보긴 할 건데, 그때 그 화법과 작문의 형태, 그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이 계속 시험 범위로 들어갔었다는 거. 그래서 추가 프린트를 통해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범위가 좀 많았다 그랬죠. 중세 문법 한글 맞춤법을 넣어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교과서에 2학기 때 중간 기말 범위로 나눠져 있는 문법 2가지 파트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기말 때 몰아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 하나, 고전시가 5개. 이 고전시가도 원래는 8개 정도 하시려 하셨는데 또 너무 많다 보니까 한 2-3개를 뺐어요. 그래서 5개가 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2학기 기말 때는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졌었다는 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컷이 엄청 올랐죠. 네,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해낸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이제 은광여고 시험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같은 건데, 시험지를 딱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막상 시험장에서 풀어서 내가 이 답을 고르려고 하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선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좀 출제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장에서 답에 대한 확신이 낮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시험 형태가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뒤에 좀 기출 하나씩 좀 보면서 어떤 식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문학 개념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 보시면 이게 그냥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두 개씩 막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선지가 좀 길죠. 네,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끔 그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작품을 보기나 선지에 제시하는 수능형 문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장에서 배운 거 말고 처음 보는 작품을 분석해야 되는 그런 류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제 밑에 써놨죠.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때 나왔어요. 1학기 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외부 작품에 대해서는 많이 내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어떤 개념 하나 물어본다든가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어떤 예문 주고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서로 비교해서 풀게끔 이렇게 막 출제를 하신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이제 화법과 작문도 시험 범위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죠. 이게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 쭉 이어지긴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킬러예요. 저희 은광에서 아까 제가 이제 1학기 기말은 따로 안 적어 놨었잖아요. 1학기 기말 때 중간 시험을 보고 93점 정도로 변별이 좀 잘 되다 보니까 기말 때 안 냈어요. 네, 기말 때 안 내다 보니까 또 컷이 엄청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 때 다시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법과 작문 문제가 그냥 원래 수능 때 보는 그 지문 그대로긴 해요. 근데 문제들이 다 거기 있는 형태랑 똑같이 좀 내다 보니까 선지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또는 이렇게 보기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바꿔가지고 시험장에서 읽고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도 보시면 서술형 1번, 2번이었는데 어떤 키워드가 있긴 있는데 그 키워드를 넣고 어떤 하나의 문장을 새로 만들어 봐야 되는 네, 그래서 약간 적절한 답변을 완성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답에 대한 거를 조금 고민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서술형까지 화작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이제 은광 시험에서 화법과 작문이 가장 킬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밑에 써놓은 것처럼 작년엔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서술형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내실 줄 아는 분들이라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넣어놨어요. 중간에 이런 것도 보셔도 막 계산을 해야 돼요. 갑을 병이 계산 공부하다가 얘네가 막 맞고 틀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맞으면 얼마 틀리면 얼마 해가지고 전체 계산했을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선지 하나하나 비교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한 번 계산 실수까지 해버리면 또 틀려버리고 이런 식까지 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까지도 충분히 내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시험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 이 은광여고 시험지를 보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근데 뒤에 제가 좀 이런 거를 넣어놨죠. 그래도 은광여고가 조금 강배의 비율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때마다 해마다 아이들의 좀 수준 편차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작년,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걸 일부러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봤을 때 사실 은광여고가 이제 작년 말고 재작년, 재재작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 틀리면 3등급 되고 2개 틀리면 4등급 이렇게까지 떨어졌었는데 작년엔 그래도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잘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때도 이번에 너네 좀 괜찮은 것 같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도 뒤에 제가 이걸 얘기한 게 처음에만 이랬던 거지 사실은 좀 잘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해봤던 애들이 왔던 거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건 최상위권 비율이 올해 조금 낮을 수도 있다. 결국 높든 낮든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만 딱 잘 잡아두면 그래도 그 뒤에 시험에서 어느 정도는 좀 높은 위치에서 선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시험 때 정말 처음 시작부터 열심히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넣어놔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오해와 진실에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신 자체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국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범위도 되게 많을 거고 시험 문제도 되게 어렵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국어만 그렇지 않죠. 다른 과목들 이렇게 설명회 다니시면 다른 과목도 다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모든 과목을 막 듣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또 학원을 다니다 보면 학원 갔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다음날 또 수업 있으니까 과제 막 하고 또 다음날 수업 듣고 또 과제하고 이렇게 매주 보내면 금방 시험 다가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써놨죠. 저희 은광여고 국어 시험만 놓고 봤을 때도 대부분의 문제는 학교에서 수업한 거로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학교 내신과 전혀 다르지 않은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학교 시험도 대부분의 문제는 학교쌤이 수업하신 거를 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여섯 개 정도의 고난도 문제가 있을 건데 그 고난도 문제도 결국 배운 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요 첫 번째 거 이겁니다. 결국에 학교쌤이 수업하신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이거에 진짜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집착하는 그 과제 있죠? 문제 해가는 거. 그 문제는 일단 이해가 잘 돼 있고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잡아야 되는 건 첫 번째가 그래서 잘 외워놨으니까 그게 실제로 선지에서 잘 보이는지 그 내용이 확인되는지 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그 배운 것과 외부 작품이 공통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공통점 차이점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게 잘 찍기라고 좀 적어놨는데 문제 상황 속에서 잘 찍어야 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잘 찍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결국 내신이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내신은 학교쌤 수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수업 시간이에요.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 다 문제의 기반이 될 거다.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제가 아까 화작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험 기간 있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는 무조건 문법이 킬러예요. 네, 왜냐하면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이해하고 암기만 해서 될 파트가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들이 다 실제 적용 문제들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을 좀 잘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잡으면서 이해를 좀 잘 해놔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완벽하게 외워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문제까지 얘는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문법에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잘 써야 되고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기에 좀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많은 아이들을 1등급 좀 만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갖는 부분이에요. 결국엔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시간 관리는 시험 때 시간 관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 때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그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학교쌤 수업이 잘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답이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쳐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들을 모아서 헷갈리는 문제나 이제 외부 작품, 고난도 문제들에다가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꾸준히 공부를 좀 해나갈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해 가는 거, 이게 이제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건가, 이게 그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업과 자료, 관리 이런 걸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수업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당연히 학교쌤 수업을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필기가 다 나갈 건데요. 학교쌤 수업까지 다 반영을 해서 제공을 하는 손필기가 나갈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실 필기를 잘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좀 잘하는데 그 중에 몇몇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딱 가가지고 필기한 거 좀 보면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이제 좀 이해됐으니까, 그 또 그냥 검은 색깔 펜 들고 이거 하나로만 막 적고 이런 친구들도 진짜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학교에서 수업한 모든 게 다 시험범인데 그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집에서 공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예 손필기까지 다 제공을 하면서 혹시나 좀 헷갈리던가 미흡했던 부분 그런 것도 다 이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수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항상 내신 수업을 하면서도 수능적인 어떤 실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답만 학교 필기로 정해져 있는 거지 그 학교 필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사고의 과정은 쭉 도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는 항상 이제 내신 말고 수능처럼 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읽어 나갔어야 되는지 어떤 근거 때문에 이런 말이 이어졌는지를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좀 어머님께서도 뭐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에 도움 많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하는 게 좀 있어서 너무나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관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암기하는 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보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셔도 아시겠지만 빈칸 채우기예요. 제가 이렇게 빈칸을 만든 것들은 다 이제 학교 쌤들이 수업하신 거 있죠.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올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시험 때 출제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키워드로 내실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제가 다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문장으로 바꿔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것만 딱딱 찝어서 몇 개만 내는 게 아니고요. 진짜 다 내요. 다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복습을 안 해오면 이걸 테스트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 테스트는 실선도 있기는 한데 누적 테스트예요. 항상 한 3주차라고 하면 1, 2주차 거 다 누적해서 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번 복습을 다 잘 해오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트라인이 90점입니다. 제 시험 거의 다 보겠죠. 근데 제 시험 안 보면 시험을 웬만하면 다 잘 봐요. 네, 그렇게끔 하려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뭐 여기 서술형 문제라든가 객관식 문제 이런 것도 추가를 좀 해놔서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좀 키워드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도 잘 찍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로도 계속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문제들을 쭉쭉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내용 좀 잘 외워가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보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직보 자료를 넣은 이유도 그 직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직보가 사실 뭐 직전 보강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생각을 해봤을 땐 결국 시험 전날이라는 거거든요. 그 시험 전날에 해야 되는 건 학원에 와서 학원쌤이 찝어주고 얘기하는 것만 듣고 가고 이걸 할 때가 아니고 결국에 이 시험 전체 범위에 대한 걸 내가 진짜 다 외우고 있는지 이걸 내가 그냥 종이에 써있는 그 시험지를 풀 때 다 인출할 수 있을지 그게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직보 때도 항상 이 전체 시험 범위에 대한 걸 이렇게 다 빈칸을 뚫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아이들은 쭉 한번 다 채워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건 중요한 거 정리하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선지화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고 어떤 표현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쭉 한번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당장 내일 시험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최대한 비슷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직보까지 제가 최대한 다 외울 수 있게끔 많이 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기부여 완전학습이라는 걸 제가 좀 넣어놨는데 제가 이제 이 수업적인 면 말고 항상 아이들한테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잡는 걸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잡히면 아이들은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 왜 해야 되는지가 이제 동기부여랑 관련된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완전학습이랑 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또 디스크를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아이들 멘탈 관리와 동기부여가 타 선생님 비교 불가 이렇게 넣어주실 만큼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좀 한번 봐주시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또 제가 이렇게 넣어둔 것처럼 저도 꾸준히 전교 1등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교 1등을 한 사람의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면 조금 더 잘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왜 자꾸 내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도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관계가 좀 되게 잘 이루어져 있어요. 뭐 저희 은광은 아니겠지만 보니까 이제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진짜 안 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는 지인 형한테 질문해야 된다고 막 핸드폰 달라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관계 형성에만 힘을 쏟으면 안 되니까 클리닉도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하는 클리닉 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목요일이랑 일요일 저녁 때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그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요겁니다.
문제풀이의 과정에 대한 교정, 이걸 제가 확실하게 좀 잡아줄 거예요. 저기에 제가 순서와 잘 찍기라고 적어놨는데요. 저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좀 강박 같은 게 있어요. 문제를 풀고 맞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선지 한두 개가 좀 헷갈리면 그 절대 안 넘어가요. 이거 일단 지금 풀고 있는 게 시험범위고 만약에 그 선지에 대한 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대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알고 넘어갑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질문 다 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과제가 많잖아요.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풀고 맞췄으면 넘어가요. 제대로 안 봐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푼 거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걸 좀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찍기. 이걸 제가 이제 클리닉 때 좀 많이 봐줄 건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애매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어요. 뭐 2개 중에 헷갈렸는데 1번 골랐더니 답이 3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되게 많다고 하는데 잘 찍기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국어 시험도 결국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2개밖에 없고 그때 조금 더 답에 가까운 거 찍는 스킬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선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답이 하나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알고 본인이 골라낼 줄 알면 이 훈련들이 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 때 계속 봐주려고 하는 건 확실하게 좀 잘 이해시키고 외워주는 거, 그거 다 봐줄 거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잘 푸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제는 항상 주간지로 나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과제 저희 타이틀이 눈 뜨면 국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차식 걸 좀 넣어놔 봤어요. 6일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나눠 풀 수 있도록 좀 넣어놨고요. 4차시다 보니까 이제 좀 배운 것들이 쌓였겠죠. 그래서 하나만 넣진 않고요. 첫 주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좀 섞어서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때문에라도 집에 가서 전체를 다 복습해야겠죠. 그리고 요 일주일치 주간지를 싹 풀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계속 공부해 왔던 것들을 다 쭉 한번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 구성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간지에 대한 것만 잘 풀어도 충분히 다 100점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한 80에서 100문제 요 정도의 문항을 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5일치로 제가 많이 구성을 하는데 5일치로 따졌을 때는 뭐 하루에 한 16개에서 20개 정도 그 정도의 문항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지 않죠. 네, 그 정도면 사실 뭐 내신 문제라고 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를, 모든 선지를 다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 제가 주는 문제들도 간단한 문제는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진짜 은광요거랑 좀 비슷하든가 조금 더 어렵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만 쭉 넣어놓기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과제만 잘 해도 충분히 좀 점수가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또 우리 여자아이들이 생각보다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하고도 진짜로 시간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제가 문제 교재는 매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좀 부족한 친구들은 문제 교재까지 풀어서 내용적으로 더 이렇게 막아놓을 수 있도록, 메워놓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2번째 있는, 이건 이제 올해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계속 좀 준비 중인 건데요. 올해 처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은광 GPT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좀 해놓고,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은광요고 시험 기출들을 쭉 좀 보면서 그 해설들이 다 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답을 골랐어야 되는가 하는 좀 상세 해설, 네, 이게 내가 시험 볼 때라고 했으면 어떻게 찍었어야 된다 이런 걸 좀 다 달아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가장 좀 유사한 형태로 올해 학교쌤이 수업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다 반영을 해서 선지나 이렇게 다 변형 문제를 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매주 한 5개에서 10문제 정도 그 정도의 문항들을 매번 출제를 해서 제공을 좀 할 거고요. 정말 공부를 안 했다고 하면 시험 전날에 이거 GPT라도 싹 다 모아가지고 풀면 진짜 당장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게끔 이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자료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변형 중간고사라는 걸 제가 6주차 때 볼 거예요. 시험 전주에 좀 볼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은광요고 시험지예요. 근데 저기
김지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은광여고 시험지를 그냥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좀 시험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차시 그때 볼 건데, 제가 이제 그때 시험을 보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쯤 돼야지 이제 아이들이 전범위에 대한 공부가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이잖아요. 네, 아직 고등학교 와서 시험 본 적도 없고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잘 모를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게끔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진짜 실전처럼 좀 연습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험이 아마 저희 시험보다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일부러 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서 여기 써놓긴 했는데요. 시험 일주일 전이죠. 생각보다 시험을 못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의 부족함을 좀 알겠죠? 그 부족함들을 좀 최대한 메울 수 있도록 그때에 걸맞은 집중력을 유발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식을 많이 해요. 뭐 6차시 수업 때 이제 딱 들어오면 대부분 애들은 선생님 이번에도 어려워요 막 이 얘기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 점수를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당연히 점수 잘 안 나왔겠죠. 그럼 이제 또 애들이 이 점수 막 하면서 선생님 그래도 이 정도면 2등급은 나오죠. 애들이 좀 양심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수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 그만큼 이 시험 자체가 진짜 시험이랑 유사도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아이들도 좀 의식적으로 많이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시험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쪽에는 제가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인데 그 답변도 좀 상세하게 잘 해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수강 후기에 대해서 좀 담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짜 뭐 시험 수업 때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을 좀 하실까봐 이런 부분에 제가 실제로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머님들께 받은 내용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인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년에 제가 은광여고 수업을 하면서 좀 받았던 수강 후기를 좀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 있는 이 친구는 조금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 1학기 중간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님께서 첫날이었거든요, 저희가. 국어가 완전 또 첫날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때도 이제 1등급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1학기 다 1등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셨던 이제 그런 친구였고요. 중간에 있는 이 친구는 뭐 1학기 기말 때 그때는 이제 저랑 수업을 좀 안 하고 있다가 2학기 중간 때 와서 점수가 좀 올랐고 그때 이제 1등급이 됐던 친구인데 말하는 게 참 너무 예뻐서 제가 그래서 좀 넣어놨어요. 제 마지막에 보시면 선생님께서도 저희 내신 준비해 주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쉬세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정도로 은광 친구들이 진짜 좀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 좀 또 보여드리려고 넣어놔 봤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계속 쭉 들었던 친구인데 여기 중간에 막 이런 거를 써놨어요. 이제 2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1등급이 나왔는데 계속 4등급이었거든요. 이제 이때는 9등급제였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친구가 뭐 매번 4등급이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모의고사는 국어 시험 보면 항상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 이런 친구의 아이였고, 그 재작년에 그때 이제 그 선배 언니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뭐 하나 틀리면 3등급 나오고 2개 틀리면 4등급이고 이런 경우였어서 이 친구는 막 계속 한두 개를 틀렸던 거죠. 사실은 내신으로 그렇다 보니까 등급이 4등급밖에 안 나왔던 이런 친구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이제 6등에서 1등급 나왔다고 얘기해주고 막 보답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고맙고 이러다 보니까 좀 넣어놔 봤습니다. 제가 진짜 은광여고는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많은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모든국어에서는 14일 토요일 날에 2시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제가 대찬에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거라서 대찬에서는 16일 월요일 날 6시에 수업 개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필참 클리닉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목요일과 일요일 있었죠. 이 시간은 저희 모든국어에 와가지고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최고의 수업, 최고의 관리, 그리고 최고의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인이었습니다.